애플이 곧 MR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관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란 목소리가 높죠. 그런데 MR 기기가 아니라 VR 기기를 내놓을 거라는 뉴스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MR 기기를 출시할 건데 그 기기가 VR과 AR 기능을 모두 갖췄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도대체 애플은 MR 기기를 내놓을까요? 아니면 VR 기기를 내놓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AR과 VR, MR은 뭐가 다른 걸까요? AR과 VR은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MR은 사실 좀 생소하죠. 포켓몬고를 예로 들어 쉽게 이해해 볼까요? 포켓몬고 그 자체는 AR 게임입니다. 실제 현실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대면 화면 속에 포켓몬이 나타나죠. 만약 화면 속 포켓몬이 현실 속 벽에 부딪히거나 책상 위에서 점프를 한다면 MR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킹스맨의 수장 아서와 에이전트 해리가 특수 안경을 끼자 다른 장소에 있는 킹스맨 팀원들이 눈앞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게 보이죠. 영화 속 이 장면에 등장한 기술도 바로 M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R은 HTC사의 바이브, 오큘러스사의 오큘러스 캐스트 등 VR 기기를 착용한 채 가상 공간에서 즐기는 게임, 콘텐츠 등에 사용된 기술입니다. 틱톡에서 꽤 유행한 비트 세이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죠. 게임으로 쉽게 알아본 AR, VR, MR 세 가지 기술을 모두 아울러 XR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는 크게 의미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가상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든 길이 메타버스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이미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죠. AR과 VR, MR, 그러니까 XR은 요즘 너무 많은 곳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살짝 지겨울 정도인 것과 달리 그 핵심 기술들은 아직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죠. 사실 AR, VR 기술이 나온 건 꽤 오래전 일인데 왜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멀미. 오래 쓰고 있으면 멀미가 좀 심하고, 두 번째는 콘텐츠 가격이 아주 좀 비싸요. 길이 짧아요. 몇만 원 주고 샀는데 몇십 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활발하게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는 복합적인 거죠. 하나의 기술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CPND,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게 골고루 같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연계되는 부분도 취약하고 유망주로만 불리운 지 약 10년째. 그런데 최근 이 시장이 정말 부흥할 거라 말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만 하고 못했던 거를 거의 전 지구적인 집단 실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19가 AR과 VR 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XR 하드웨어 시장이 2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텔에서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걸려가지고 멈췄네요. 볼 수가 없네요. 그때 썼던 게 이제 홀로렌즈 같은 기술이거든요. 홀로렌즈를 딱 보면 홀로렌즈로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전송돼요. 거기서 이제 펜 같은 걸로 딱 동그라미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경 앞에 바로 그게 딱 표시를 해서 여기를 점검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AR, VR, MR을 이용한 사례는 인텔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가상현실 세계를 통해 비대면 행사를 연다는 소식은 너무 많아서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이키나 구찌 등 패션 브랜드나 에스티로더 등 화장품 브랜드에서 AR을 이용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화제였죠. 코로나 시국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시착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에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획한 광화시대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을 통째로 통합 가상현실 XR 콘텐츠 공간으로 만들어 광화문에 방문한 시민 누구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를 현실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전 단계에 와 있다. 우리가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웹툰도 VR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선택 VR, 조회 영역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웹툰들은 사용자가 VR HMD를 착용하고 컨트롤러로 에피소드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웹툰 VR입니다. 사용자가 아예 웹툰 안으로 들어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이 웹툰 VR을 기획 제작한 곳이 화제가 됐던 신과 함께 시리즈, 백두산, 해적, 승리호 등 쟁쟁한 영화들의 CG를 담당한 특수시각효과 전문기업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겁니다.
덱스터가 영화 VFX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같은 제작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형 콘텐츠에 리얼타임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향후의 트렌드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고, 덱스터 스튜디오는 AR과 VR, MR이 트렌드가 될 거로 예측해 다양한 AR, VR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특히 앞서 말한 선택 VR은 원작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 VR은 스릴러 웹툰 VR로 지원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결합 쌍둥이 자매가 사는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며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시종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결합 쌍둥이 자매 예은과 하은, 주인공 지원에게 집안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하는 쌍둥이 자매의 엄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선택 VR은 VR 웹툰이라 사용자가 주인공이 되어 집안을 탐험하는 오싹한 기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VR2으로 제작하기에 소재가 흥미롭고 또 공포라는 장르가 VR과 잘 어울려서 웹툰 제작사인 케냐즈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IP를 활용한 VR, AR 컨텐츠의 제작은 VR2뿐만이 아니라 덱스터가 제작 투자한 신과 함께를 라이더형 그리고 방탈출형 VR로도 제작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유미의 세포드 VR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VR, AR, XR의 시장성에 대해 가능성을 묻거나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가능성을 멀리서 찾고 있지는 않고요. 이 XR들에 대한 제작 매출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기업 및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 이번엔 정말 AR과 VR, MR이 10년째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벽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게 될까요? 디바이스를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는가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뭔가 하나씩 재밌다 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들어오죠. 네트워크 분위기 들어와 있고요.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만들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봤던 그런 세상은 향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